1대1 함수라는 거랑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에 뭐를 살펴봤다? 차이를 살펴봤어요. 자, 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좀 더 까다롭다 그랬어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1대1 함수도 만족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공역과 뭐가 동일해야 돼? 치역이 동일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고 나중에 다음 단원에 이제 또 쓰일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1대1 함수는 뭐라고요? 입력값이 다르면 출력값이 다르다. 또는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근데 이게 와닿지 않잖아. 그래서 무한집합 내에서 어떻게 된다? 자, 공역에 수직인 직선을 그을 때 공역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나와 있었다고 쳐. 공역이 요만큼이 여기가 공역이었다고 쳐. 요만큼 여기 공역이었다고 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끊는 거야. 어떻게? 이쪽에 수직인 직선을 끊는 거야.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끊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교점이 있으면 공역 내에서 교점이 있으면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씩 있어야 돼. 오케이? 됐어? 교점이 있으면 조건부입니다. 있으면입니다. 있으면 한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죠. 얘는 공역의 수직인 직선을 똑같이 그어. 여기는 이 부분이 그대로 옵니다. 공역의 수직인 직선을 그을 때 요까지는 그대로 옵니다. 교점이 무조건 한 개입니다. 얘는 교점이 무조건입니다.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 한 개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어야 돼. 그래서 구분 잘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상수함수가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상수함수가 있는데 이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는데 1, 2, 3이 있어. 4도 있다고 쳐. a, b, c, d가 있었다고 쳐.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어떤 상황이야? 몰빵되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몰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 많네? 됐지? 인기 많네. 그 얘기야. 얘만 찍는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유한집합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면 무한집합 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돼?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이렇단 얘기야. 그냥 쭉 모든 녀석들이 3만 계속 찍는 거야. 오케이?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됐지? 얘를 상수함수라 부릅니다. 마지막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있다. 얘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 x가 있어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fx가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는 자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 자체가 또다시 공역이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x가 있어. 1, 2, 3이야. x가 있어. 1, 2, 3이야. 자기가 자기로 가. 1은 1로, 2는 2로, 3은 3. 뭔 의미가 있냐고 라고 물어보면 뒤에 합성함수 할 때 조금 의미를 가집니다. 오케이? 합성함수 할 때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유한집합 내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한집합 내에서 무한집합이 있어요. 무한집합 내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1을 집어넣었을 때도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도 2가 나오고 1.0을 집어넣었을 때도 1.0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뭐 있어? 그렇지. 그냥 y = x라는 얘기야. y = x라는 얘기입니다. y = x가 쭉 그려진다는 얘기야. y랑 x랑 같은 거. 요게 항등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다 됐어?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데 다 됐죠? 자, 이런 형태가 되더라. 가봅시다. 뭐를 좀 보실 거냐? 우리 몇 번 보시느냐 하면 저기 한번 봅시다. 11장 가보세요. 11장입니다. (11장에) 2번 있습니다. 11장에 2번 봅시다. 11장에 2번 보이죠? 11장에 2번 보이죠? 11장에 2번 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11장에 2번 안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돼 있느냐? 네. 11장의 2번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x인데 정의역의 집합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x가 1에서부터 얼마까지? 3까지야.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정의역이고 얘를 그냥 x라고 둘게요. 정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느냐? 치역이 1에서부터 5까지 나온대. 자, 치역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y인데 이 y가 1에서부터 5까지 나온대. 치역은 뭘 치역이야? 대응된 y 값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내가 그려볼게. x값은 1에서부터 3입니다. 1에서부터 3입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x값들이 뭐 y값들을 가져야 되는데 치역이 1에서부터 5까지래. 치역이 1에서부터 5까지래. 자, 뭐가 만들어지나요?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y값이 다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교점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마찬가지 여기 들어있는 이 1에서부터 3까지 얘가 x값이 아니 이게 함수가 되려면 여기서도 교점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 직사각형에 뭐가 되어야지? 형태를 보니까 y가 어떻게 나와? 일차함수꼴이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갑니다? 직선 형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하나 되면서 교점이 하나로 다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 마찬가지 쌤 반대편도 그렇죠. 반대편도 됩니다. 다 됐나요? 이까지 해야 돼? 따라서 x의 증가량이 얼마야? 2야. y의 증가량이 얼마야? 4야. 그래서 2대 4니까 기울기가 얼마? 여기 a 값은 2고 됐어?
그래서 y는 2x로 시작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빼기 1을 해주면 돼.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마찬가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봅시다. 기울기야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x인데 3을 집어넣었을 때 1 나와. 3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려면 뒤에다가 7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직선이 되더라. 오케이? 잘했니? 저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어디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연습 문제입니다. 11장 연습 문제 펴보세요. 11장 연습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장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11장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이게 정석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아. 문제 많지 않고 센에는 이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11-4번 문제를 살짝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간대. 실수에서 실수로 간대.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 전체 양 끝으로 다 가고 위로도 양 끝으로 다 간다 이 얘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이쪽을 전부 다 통틀어서 자,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는데 대응의 수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A에 절대값 X 빼기 1에 더하기 2-A에 X 더하기 A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진짜 딱 봐라. 막 절대값 나와 있고 모르는 A 등장하고 A 계속 있지.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를 해보느냐? X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1보다 작을 때. 와. 오케이? X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봅시다. 1을 집어넣어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AX. 자, 마이너스 AX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일단 얘부터 여기 X 있고 앞에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얘랑 계산해주면 누가 된다? 2-2A야. 이까지 납득하니? 일단은 분류부터 하자 이 얘기야.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튀어나왔으니까 A 여기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받고 나오니까 A 여기도 A 그래서 얼마? 2A 됩니다. 납득하시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1보다 크대. 크면 어떻게 돼? 그대로 나와. 여기 2x네. 사라지니까 뒤에 뭐야? 이게 된다. 됐어요? 그러면 잘 봅시다. 자, 간다.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2x네. 1 집어넣어. 얼마 나와? 2 나오지. 1 집어넣어. 얼마 나와? 2 나옵니다. 오케이? 1 집어넣으면 2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갖다를 제외하고 빵꾸 뚫려 있으면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일단은 하나입니다. 하나 맞죠? 이쪽에서도 하나입니다. 다 됐어. 일단은 하나 됐어. 오케이? 문제는 어느 부분을 약간 1대1 대응은 꽉 채우는 느낌이야. 이쪽도 하나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느냐? 라는 건데,
얘들아, 이 특징이 뭐야? 이 특징이 뭐지? 계속 증가하잖아. 계속 증가하니까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고 이쪽에서도 하나씩 생기는 거야. 증가하니까 되네. 증가하니까. 쌤, 그러면 감소할 때는?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지. 감소하니까 하나만 있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요?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거에서 힌트를 좀 얻는 거야.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얘들아,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 나오네.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 나오네. 그럼 1 집어넣고 1 집어넣었을 때 그냥 갔다 둬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1 집어넣으면 2 나오네. 자, 좋아. 하나까지 만들었어. 이제 얘들아, 여기 잘 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기울기야.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하지. 어떻게 돼? 쭉 감소하는 거야. 되겠냐고. 되겠냐고. 얘가 0이면 상수함. 야, 되겠냐고 이거. 교점이 뭐야? 교점 무수히 많잖아.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 뭐밖에 될 수 없어. 얘가 양수면 된다는 얘기야.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든지 상관없어. 하나만 나오면 돼. 오케이? 하나가 나오면 되더라.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됩니다. 아이고 진짜 됐죠? 우리 뭐 왜 이런 문제가 정말 이것밖에 없어? 성대형 이게 최선이야? 2차 함수를 하나 넣어주지? 없습니다. 2차 함수 한 개도 안 넣어줬어요. 이형 고심이 있네. 센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인가? 9장입니다. 9장 다시 가봅시다. 9장 연습 문제 가볼게. 와 진짜 한 문제 있겠다. 딱 한 문제 있으면 와 한 문제도 없고요. 저 나중에 뒤에 있겠네. 네. 네. 다녀오시고 여기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 여기도 없어? 뭐야? 진짜. 센 다시 펴려고 하니까 또 센 다시 펴야 되니까 그냥 일단 뭐 요까지 센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시고 오케이? 됐지? 그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없습니다. 뭐 찾으려 해도 없네. 이제는 항등함수나 상수함수를 조금 살펴봅시다. 자 연습 문제 살짝 보세요. 이제 기본 문제는 다 끝났거든요. 4번까지 있는데 4번도 의미 없는 문제니까 굳이 안 할 거야, 걔는. 자, 몇 번 보시느냐 하면은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9-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X가 있어요. 집합 X가 있는데 집합 X가 딱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 거야. 근데 함수 F가 자 이렇게 돼 있지. 집합 X에서 X로 간다 이 얘기야. 여기 AB 있고 여기 AB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니? 대응하는 여기 있는 대응 규칙이 있어요. 대응 규칙이 있거든요. 대응 규칙. 대응 규칙을 밑에다 써놨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아, X를 F라는 대응 규칙은 두 가지로 쪼개지 않습니다. 2 빼기 X. 어디? X가 누구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fx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적을게. 여기 얼마가 돼? 3x 빼기 6이야. x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얘들아. 항등함수는 거울이라 합시다. 거울이라 하면 좀 그런가?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통과.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는 x를 어디로? x로 대응시켜주는 거예요. fx 누가 되겠어? 그냥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이해되나요? 여기 들어있는 x들은 비록 2보다 작은 x라서 같은 x는 아니지만 항등함수는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 또한 뭐가 되겠어요? 그대로 나오죠. 근데 제한 범위가 얘는 2 이상의 x, 얘는 2 미만의 x니까 x 값은 다르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x는 어떤 원소였길래 1이었다는 얘기죠. 위쪽에서는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이었다는 얘기야. 밑쪽에는 어떤 원소였길래 넘겨주면 얼마 되면 돼? 3 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 A와 집합 저 AB의 원소가 누가 됐어? 1, 3이 됐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항등함수. 그냥 항등함수. 오 나이스하네. 그냥 X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관계식으로서 식 또는 항등식이 있을 겁니다. 관계식 항등식으로 표현된 함수가 있을 거고 거의 대부분 항등식으로 표현될 거야. 함수가 있을 거고 이 함수에서 묻는 바가 있습니다. 함수에서 크게 두 가지를 물어요. 함수값이 있습니다. 함수값을 물을 때도 있고 직접적인 함수를 찾으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얘는 하는 방법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냥 뭐야? 자, 적당한 값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값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적당한 값을 대입합니다. 적당한 값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입을 통해서 함수값이나 함수를 찾을 수 있어. 자, 식 조작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연립을 하기도 합니다. 연립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어떠한 부분에다가 연립을 많이 하느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f2-x가 있어. fx가 있어. 요런 것들이 동시에 나올 때야. 자, 특징이 뭔가요? 합이 일정합니다. 합이 일정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뭐를 대입하면 x 대신에 이렇게 둘까? 여기 a, b가 있었다고 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등장한 거야. 더하기 뭐 이게 c였다고 칩시다. 오케이? 됐니? 그러면 x 대신에 2-x를 대입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해? 여기에 2-x를 집어넣으면 누가 돼? fx가 됩니다. a가 뭐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 다음에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여기에 2-x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렇죠. 그게 더해지고 그게 c란 얘기야. 이까지 해야 돼? 근데 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만약에 fx야. 함수를 찾으래. 함수 fx를 찾으래. 뭐 소거하면 돼? 얘를 소거하면 되겠지. 연립을 통해서. 소거하시면 fx가 등장할 거란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한 식에다가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거나 연립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연습 문제 9-8번 봅시다. 연습 문제 봅시다. 자, 연습 문제. 연습 문제 9-8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고 fx 더하기 x의 f의 1-x 이것이 1 플러스 x가 되는데 뭘 구하라? fx 구해봐봐. 이거야. 얘는 테크닉을 알고 있으면 풀지만 모르면
힘듭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 특징이 뭐야? 합이 얼마야? 1이지. 합이 1이면 대칭성 때문에 자, x자리에 1-x를 x자리에 1-x를 대입하면 x자리에 뭐를? 1-x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fx와 f의 1-x가 재등장합니다. 자, 얘는 누가 돼? f의 1-x요. 집어넣었어 그냥.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식은 누구? 1-x를 집어넣어 봐봐. 1-x가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돼? fx가 되겠지. 이게 더해집니다. 오케이? 그 값이 제일 끝에 1-x를 집어넣으니까 2-x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게 뭐야? fx야. 누구를 소거한다고? 얘를 소거한다고. 오케이? 얘를 소거합니다. 얘를 소거하려면은 개수가 우선 갓도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개수가 갓도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x를 곱해주면 돼. 오케이? 됐어? 뭐? 연립을 통해서 fx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x를 곱해줍시다. 이까지 됐어? 자, x를 곱해줍시다. 여기도 x를 곱해줍시다. 여기도 x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여기 2번식이고 기존에 1번식 있으니까 1번식에서 2번식을 뺍시다. 오케이? 1번식에서 2번식을 한번 빼봅시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은 여기 1이야. fx로 묶어내면 정리했었을 때 마이너스 x제곱이 빠지니까 x제곱이고 x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x고 그 다음 저 위에 더하기 1이 되겠죠. 오케이?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얘랑은 똑같으니까 사라집니다. 끝에 있는 거는 누가 되느냐? 마이너스 x제곱 빠지니까 그냥 x제곱이죠. 자, 2x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x죠. 상수 1은 여기 하나 있네. 오케이? 됐어? 이제 끝입니다. 뭐야? 김 빠지게. 와, 상수함수.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0이 될 수 없으니까 나눌 수 있잖아. 나누니까 결국 뭐가 돼? fx는 1이다. 이럴 거면 왜 넣지 그냥. 일단 fx가 1입니다. 오케이? 됐어? fx는 1이 되더라. 자, 기본 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9-2번입니다. 자, 9-2번 기본 문제가 있을 텐데 이미의 실수 xy에 대해서 x 빼기 y 이것은 y 더하기 fx가 되는 거고 f1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인데 자, 순발력 있게 갑시다. 순발력 있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f0야. f0야. f0 값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잖아. f0 값 어떻게 하면 구해질까? 라는 거네. f0 어떻게 하면 구해져? 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쌤 0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0000 집어넣는 순간 좌변과 우변은 같아지는 항등식입니다. 결론이 안 나. 하지만 뭐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1 y에다가 누가 외우냐고. 맞잖아요. 외우게 하는 그냥 f1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여기 또 f0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잘 푸는 게 아니라 그냥 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다. 1이 적당하겠지. 여기 1입니다. F1입니다. F1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적으로 F0가 제로가 되겠죠. 오케이? 됐니? 자, 두 번째는 뭘 구하래? F-1을 구하래. F-1을 구하래. 뭐 해주면 되겠니? 고민해봐봐. 누구? X에다가 0을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지 않겠니?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0 마이너스 0, 1을 집어넣었어. 근데 여기는 1이고 여기 F0가 되네. F0가 위에서 나왔죠. 그래서 1이죠.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F2가 돼. F2 구하래. 딱 맞다. 딱. X에다 두고 1. Y에다 두고 마이너스 1. 오케이? 됐어? 그럼 따다닥 딱 맞아요. 그러면 집어넣었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F1이죠. F1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숙제는 9-3에서 9-5입니다. 유제 9-3에서 9-5가 돼. 또 있어. 또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와 진짜 너무. 그 다음에 연습 문제입니다. 9-3 4 5 3, 4, 5 하시고 이제 센입니다. 센 잠깐 보자. 센 풀이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 와 이거 숙제 아니었어? 이 숙제였는데 148에서 151 148에서 151 149에서 151 149에서 151 149에서 151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오시고 갑시다.